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장가 하나는 아주 끝내주게 같다고 생각을 하며 살았어요. 아내도 정말 예쁘고 멋있지만 장모님이 현대판 마더 테레사 같은 분이었거든요. 장모님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보고 그냥 지나치는 일이 없는 분이셨어요. 결혼하고 얼마 안 되어서 주말에 장모님과 점심 식사를 같이 한 일이 있었어요. 함께 식사를 하고 카페에서 시간을 보낸 후에 장모님이 볼 일이 있다면서 먼저 일어서시는 것이었어요. 장모님, 어디 가세요? 주말에도 일이 많으신가 봐요. 급한 일 있으세요? 그게 최근에 동네 아주머니들이랑 함께 독거노인분들께 전달할 물품을 마련했거든. 내가 모금을 담당했는데 물품 전달까지 하고 결과를 공유하기로 했어. 두루마리 휴지랑 세제, 쌀 같은 것들인데 노인분들께는 그런 것도 중요한 생필품들이잖아. 그래서 차 타고 좀 다녀오려고. 장모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세요. 제가 장모님만 보면 결혼 한 번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런데 쌀이 있으면 너무 무겁지 않을까요? 제가 가서 같이 도와드릴게요. 저는 장모님의 봉사하는 마음이 정말 멋져 보였어요. 그래서 장모님이 봉사하러 가실 때는 자주 따라다녔죠. 그날도 장모님이 독거노인 분들을 방문할 때 따라갔어요. 하지만 저희 와이프는 이상하게도 장모님의 이런 모습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제가 따라간다는 말을 듣고 본인은 집으로 가버렸어요. 난 따라가기 싫어. 엄마는 맨날 보여주기식으로만 그러는 것 같아. 진짜 불우이웃은 우리인데 우리가 누굴 도와? 엄마도 참 쓸데없는 짓 한다니까. 난 우리 차 끌고 집에 갈 테니까 당신이나 엄마 차 타고 가서 도와드리고 와. 아내는 이렇게 항상 장모님의 행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했는데 그래도 저는 장모님이 참 멋있었어요. 결국 저는 장모님을 따라가서 독거노인분들의 집에 들러 생필품들을 드리고 돌아왔어요. 열 몇 군데를 돈 것 같은데 독거노인분들은 삶은 달걀 같은 것을 쥐어주시면서 참 고마워하셨어요. 얼마 후에 장모님은 동네 아주머니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문자로 보내시면서 저에게 고맙다고 하셨어요. 사위, 정말 고마워. 후원하신 분들도 고마워하시네. 마음이 참 뿌듯하다고 좋아하시더라. 사위 덕분에 기부를 수월하게 할 수 있었어. 항상 고마워. 이런 말을 들으면 저도 참 뿌듯했죠.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누군가에게 이렇게 고맙다는 말을 들을 수 있으니까요. 장모님은 이렇게 항상 주변 약자들을 찾아가 봉사를 하고 기부를 하셨어요. 정말 꾸준하게 모금을 하고 기부를 하셨죠. 그런 장모님이 존경스러워서 한 번은 장모님의 목표를 여쭤보았더니 장모님은 1, 2년 사이에 약자들을 위한 단체를 만들고 싶다고 하셨어요. 나는 예전부터 꿈이 있었어. 국내 자선단체를 만들어서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거야. 열심히 하다 보면 되지 않을까? 어때? 사위도 도와줄 거지? 저는 얼마든지 도와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장모님이 이렇게 멋진 일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도와드리지 않을 이유가 없었어요. 저희 어머니도 이런 장모님과 친하게 지내고 계셨어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장모님의 뜻이 대단하다고 정말 멋진 사돈이라고 하시면서 두 분은 가까워졌죠. 사실 우리 어머니도 어릴 적 가정 환경이 불우했어요.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혼자인 할머니 아래에서 자랐는데 돈이 없어서 학교도 못 다닐 뻔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그것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형편이 나아진 지금은 어머니가 주변을 돕고 싶다고 하셨어요. 나도 어릴 때는 얼마나 못 살았는지 몰라. 집에 돈이 없어서 점심도 못 먹고 학교를 다니고. 그런데도 내야 할 돈을 못 내서 학교를 못 다닐 뻔했어. 그때 주변에서 많이 도와줬지. 그런데 여태 받기만 했지. 누구한테 주지를 못한 것 같아. 그래서 그걸 진짜로 하고 있는 사돈이 정말 멋져 보여. 이 나이가 될 때까지 사돈같이 살지 못한 게 창피하지 뭐니? 그래서 나도
너희 사돈 따라서 봉사활동 좀 열심히 다녀보려고.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말로 장모님을 따라 봉사활동을 많이 다니셨죠. 그러면서 두 분은 더욱 돈독한 사이가 되었어요. 저도 이런 두 어머니들을 같이 따라다니면서 작게나마 제가 필요한 곳에 도움이 되고자 했어요. 한 번은 거동이 불편하신 치매 노인의 이동을 도와드리는 일이 있었어요. 시간에 맞춰 장모님과 어머니가 집 앞으로 갔는데 그 집 딸이 뛰쳐나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어요. 본인이 눈을 잠시 뗀 사이에 치매에 걸린 어르신이 바람같이 어디로 사라져 버렸다고 말이에요. 위급한 상황이어서 장모님과 어머니는 저에게 연락을 해서 도움을 요청하셨어요. 아, 사위, 잠깐 와서 치매 어르신 찾는 것 좀 도와줄 수 있어? 경찰에는 우리가 신고를 할게. 아, 조금 전에 없어졌다고 하니까 이 근처를 좀 돌면서 찾아봐 줘. 그 말에 저도 달려가서 동네 이곳저곳을 차로 돌아다녔어요. 다행히 찾아다닌 지 30분 만에 치매 어르신이 남의 집 현관 앞에 쭈그려 앉아 있는 것을 찾을 수 있었죠. 금방 찾아서 망정이지 얼마나 아찔했는지 몰라요. 제가 치매 어르신을 모시고 돌아오자 따님이 엉엉 울면서 감사하다는 말을 몇 번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봉사활동이 있는 날 무엇이라도 도움이 되고 나면 저도 속으로 굉장히 뿌듯하고 마음이 푸근해졌어요. 또 한 번은 부모님이 둘 다 돈을 벌 능력이 없어 저녁밥도 잘 챙겨 먹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도시락 봉사를 간 적도 있었어요. 같은 동네에도 이렇게 많은 결식아동이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죠. 장모님과 어머니는 동네 아주머니들에게 기부를 받은 금액으로 매일 식재료를 구입해 도시락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2주 가까이 매일같이 결식 아동들에게 전달해 주었죠. 도시락을 실어 나를 때 저도 함께 도왔어요. 아이들이 반찬을 보고 좋아하면서 고맙다고 깍듯이 인사를 하는 것을 보면 뭔가 해낸 것 마냥 뿌듯했어요. 이렇게 마음이 잘 맞는 저희 장모님과 어머니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고 두 분이 굉장히 친하셔서 밖에 나가면 다들 사돈지간으로 보지 않고 자매지간으로 보고는 했어요. 장모님이랑 어머니가 친하게 지내셔서 내가 마음이 참 좋더라.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장모님도 그렇고 혼자가 된 지 좀 되셨잖아. 외로우셨을 텐데 마음을 의지할 자매가 생긴 것 같다고 좋아하시더라. 저희 아버지는 제가 23살 때 돌아가셨고 장인어른은 저희가 결혼하기 조금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두 어머님 다 혼자가 되셨는데 마음을 의지할 가족이 생긴 건 좋은 일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여전히 제 아내는 두 분의 이런 관계를 못마땅해 했어요. 저는 그런 아내의 입장을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아, 나는 두 분이 그렇게 가깝게 지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갑자기 친해지면 싸울 일도 많이 생기잖아. 아니, 평생 친하게만 지내기는 어려울 텐데 두 분 사이가 서먹해지거나 하면 우리가 얼마나 불편하겠어? 아, 당신은 왜 두 분이 싸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두 분이 서로 의지하면서 지내시는 게 얼마나 보기가 좋아? 그냥 좀 좋게 생각을 하면 안 돼? 어머님들 앞에서 괜히 또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 아내에게 이렇게 당부를 했지만 아내는 받아들이지 않는 눈치였어요. 그리고 아내는 종종 우리 어머니에게 대놓고 이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어머님, 제발 저희 친정엄마랑 같이 다니지 마시라니까요. 사돈끼리 친하게 지내는 거 그거 좋기만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다가 의견 충돌이라도 생겨서 싸움이라도 나면 어떡해요? 가족끼리 연을 끊을 수도 없고 얼마나 불편해지겠어요. 사돈지간이라는 게 원래 얼마나 어려운 지간인데요. 그런데 왜 굳이 막역하게 지내려고 하세요? 아내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소리를 해도 어머니는 항상 장모님을 두둔하며 말씀하셨어요. 얘 며느라 걱정 마라. 너희 어머니랑 나는 싸울 수가 없어. 사돈 어른이 얼마나 천사 같은 사람인데. 나한테 봉사하면서 사는 새로운 삶을 가르쳐 준 분이 아니니. 그런 너희 친정엄마랑 싸우면 내가 나쁜 거야? 절대로 싸울 일 없으니까 걱정 마라. 어머니 말씀이 맞았죠. 저도 그렇게 말하는 아내에게 항상 핀잔해줬어요.
당신은 왜 혼자서만 삐딱서냐? 두 분이 잘 지내시면 좋지. 두 분 다 혼자서 얼마나 외로우시겠어? 잘 지내고 계시는데 괜한 소리 말래도. 아내는 삐죽거렸지만 그 이상으로 무엇인가 행동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죠. 어쨌든 저희 어머니와 장모님이 함께 봉사를 다니게 된 지 얼마 후 장모님은 드디어 약자들을 위한 자선단체를 만드셨어요. 이 단체는 여자, 남자, 미혼모, 미혼부, 노인, 아이, 동물 할 것 없이 이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과 동물들까지 보살피고자 하는 단체였어요.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고 최대한 중립을 지키는 단체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장모님의 목표였죠. 장모님, 대단하세요. 드디어 바라던 목표를 이루셨네요. 앞으로도 제가 뒤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우리 장모님. 고마워, 사위. 이게 다 사위 덕분이야. 이제까지도 고마웠지만 앞으로도 잘 부탁할게. 저도 장모님을 응원해드렸어요. 평소의 모습도 멋있었지만 정말로 장모님이 하고자 했던 자선단체까지 만드신 것을 보자 괜히 제가 다 벅찼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장모님을 응원하고자 매일 장모님의 자선단체 일을 도왔어요. 단체 설립이 처음이다 보니 제대로 된 사무실도 없어서 반지하 방 한 칸에 책상 하나랑 전화기 한 대, 컴퓨터 한 대가 전부였어요. 하지만 장모님의 열정은 그것보다 더 큰 것이었어요. 장모님은 본인이 만든 단체를 알리기 위해 이곳저곳 뛰어다녔어요. 일단 봉사와 기부를 하면서 물질적인 도움이 필요했기에 후원을 해달라고 많이 홍보를 했고 봉사도 끊임없이 하셨어요. 다행이면 다행이랄까 그동안 장모님이 봉사하고 기부하는 모습을 보았거나 그 과정에 동참했던 분들이 먼저 기부금을 내주셨어요. 그리고 큰 봉사 단체들에도 연락을 해보니 후원 단체들을 연결시켜 주었죠. 그래서 장모님의 자선 단체는 생각보다 더 빨리 기부금을 모을 수 있었어요. 저도 이 뜻깊은 일에 동참하고자 퇴근을 하면 바로 장모님 사무실로 다시 출근을 하기 시작했어요. 밀려오는 연락을 받고 기부금 명단을 정리하고 기부와 봉사를 나갈 곳을 알아봐야 하는데 장모님이랑 어머니 두 분이서 하시기에는 일이 너무 많았거든요. 사실 저는 지금 건설 노동자로 일을 하고 있어요. 말이 건설 노동자이지 진짜 막노동을 하고 있어요. 철거를 하거나 무거운 자재를 나르거나 하는 일을 하고 있죠. 몇 년 전에 호기롭게 사업을 한다고 뛰어들었다가 사업이 잘 안 돼요. 빚이 점점 불어났고 결국 대출을 여기저기 땡겨 써도 돈 2억이 없어서 부도가 났거든요. 지금도 제 앞으로 많은 빚이 남아 있어서 돈을 갚기 위해 일용직 일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막노동이 힘들기는 해도 일당이 쏠쏠해서 하게 되었어요. 한때는 사업이 잘 되어서 돈도 펑펑 써봤고 결국엔 실패도 해보고 현재는 건설 노동자로 막노동까지 하게 되었는데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장모님으로부터 따뜻한 위로를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장모님은 저를 항상 격려해 주시기도 하셨지만 장모님이 남에게 베푸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위로를 받은 것도 컸어요. 그래서 장모님 덕분에 저도 남에게 베푸는 삶을 배우게 되었어요. 막노동이 엄청 힘들고 고되지만 그래도 장모님 일을 돕는 것은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라 힘든 것 하나 없이 행복했어요. 특히 장모님의 일을 돕다 보면 우리 덕분에 다시 삶을 열심히 살아가게 되었다고 감사하다고 하는 인사를 많이 들었어요. 그럴 때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어요. 사위, 나는 요즘 기도를 자주 하고 있어. 우리 수건 사업인 이 단체의 일에 내 딸도 함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이야. 딸이 지금은 마음을 닫고 있지만 언젠가는 마음의 문을 열지도 모르잖아. 저는 장모님 말씀대로 아내도 마음을 열고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장모님의 자선단체는 생각보다 탄탄하게 성장하고 있었거든요. 몇 개월 후에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져서 정식 직원도 채용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는 반자에서 벗어나 조금 더 넓은 사무실로 이사를 했고요. 시간이 지나자 점점 단체가 성장을 해서 직원도 여러 명이 되었고, 이제는 다른 자선 단체에 기부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어요. 몰라보게 쑥쑥 성장하는 자선 단체 덕분에 저희 어머니도 매우 즐거워하셨어요. 그렇게 우리 세 명이 함께 자선 단체의 성장에 힘쓰고 있는 사이 장모님은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어요. 사돈, 사위. 아니,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말이야. 우리 단체가 이제 정말 커졌잖아. 돌아보니까 국내에도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갈 만큼 커졌더라고. 들어오는 기부금 규모도 크니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봉사를 나가보면 어떨까 해? 일단 해외 봉사 일을 하러 내가 먼저 나가볼 테니까 좀 자리 잡힐만 하면 해외 지사도 만들어 보자고. 그렇게 장모님은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까지 봉사를 하러 가셨어요. 한두 달에 한 번은 꼭 외국에 나갔다 오셔서 외국의 상황을 전달해 주셨어요. 들어보면 해외에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정말 많았죠. 이 시점에는 이미 장모님의 자선단체는 인터넷으로 후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인터넷 해외 기부 관련해서도 후원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장모님은 외국에 나갔다 오시더니 우리 자선단체에 외국인이 큰 후원을 해주기로 했다면서 기쁜 소식을 알렸어요. 장모님이 살신성인으로 봉사하는 모습을 보고 감격을 해서 어마어마한 금액의 후원을 해주기로 했다는 것이었어요. 이 정도 규모의 금액이면 해외에 학교도 설립할 수 있을 정도야. 정말 기쁜 일이야. 이 단체를 시작할 때는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동안 모두가 고생해준 덕분이니 기념으로 가족 봉사 여행을 해외로 가보면 어때? 항상 고생만 했으니까 해외 구경을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장모님의 제안은 좋은 제안이었지만 저와 아내는 일 때문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장모님과 저희 어머니만 가게 되었죠. 두 분은 처음으로 함께 가는 해외여행인데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가겠다고 하셨어요. 아내는 그 말을 듣고 장모님께 투덜댔어요. 엄마, 진짜 여행 정도는 그냥 즐기고 오세요. 시어머니까지 가시는데 괜히 고생만 하고 오지 말고요. 봉사도 좋지만 엄마도 즐겁게 사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가끔은 그냥 즐기고만 오시라니까요. 봉사는 국내에서 하는 걸로 충분해요. 저는 그런 아내를 말리면서 두 분께 잘 다녀오시라며 용돈도 쥐어드렸어요. 두 분은 꽤 길게 여행을 계획하고 계셨어요. 어머니는 신나하면서 저에게도 자랑을 하셨죠. 아들, 사돈이랑 같이 동남아시아 쪽을 돌고 오기로 했어. 개인 여행이 될 거야. 하지만 봉사하러 간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몰라. 사돈 말을 들어보니까 여러 동남아시아 나라를 돌면서 다양한 봉사를 하게 될 거래. 이번에 들어온 거액이 기부금으로 집이 없는 사람들한테 집을 지어주는 봉사도 하고 마실 물을 정화하는 장치도 만들 거래. 아들도 같이 가면 좋을 텐데 참 아쉬워. 저는 어머니에게 웃으면서 다녀와서 더 자랑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는 참 좋아하셨죠. 그렇게 두 어머니는 들뜬 모습으로 여행길에 오르셨어요. 두 어머니가 여행을 떠난 뒤에도 저는 매일 건설 현장에서 노동을 하고 저녁에는 자선단체 일을 돕고 있었죠. 그런데 여행을 가고 며칠 후 새벽에 어머니에게 전화가 온 것이었어요. 잠결에 번호를 확인했는데 잘못 걸려온 것인가 싶었어요. 어머니가 이 새벽에 전화를 하실 일이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래도 해외에 나가 새벽에 전화를 거신 것이라면 큰일이 났나 싶어 불이 나게 받아보았죠. 그런데 어머니가 대성통곡을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어요. 아들, 엄마 어떡해. 너무 무서워.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 경찰한테 위치 설명도 못하겠어. 말이 안 통해.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진정하고 설명해 보세요.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지금 어딘데요? 뭐가 보이세요?
다 외국어라 잘 모르겠어. 내가 이 근방 가게랑 도로 표지판 같은 거 찍어서 보낼 테니까 여기 위치 좀 찾아서 경찰 좀 불러줘. 지금 내가 설명을 잘 못하겠으니까 하여간 빨리 경찰 좀 불러줘. 사진 보낼게. 어머니는 그러더니 전화를 끊으셨어요. 제가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허둥대는 사이 어머니가 정말로 사진 몇 장을 보내오셨어요. 저는 그 사진을 보고 인터넷을 검색해 가게의 위치를 찾아냈어요. 그리고 국제전화로 해외 경찰에게 신고하는 방법을 찾아서 최대한 빨리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외국어라서 고전을 했지만 영어로 어떻게든 의사소통을 했죠. 하지만 과연 그 나라 경찰들이 제대로 출동을 해줄까 싶었어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제대로 신고가 된 것인지 알 길이 없었죠. 그렇게 신고를 하고 다시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려는데 어머니가 또 여러 장의 사진을 보내시는 것이었어요. 무슨 사진인가 싶어서 들여다보니 그 사진들은 꽤나 충격적인 사진들이었어요. 죄다 흔들린 사진들이었지만 장모님의 얼굴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사진들이었어요. 그 사진들에서 장모님은 아주 화려하게 돈을 펑펑 쓰고 있었어요. 명품 백화점에서 쇼핑백을 잔뜩 들고 나오는 사진, 5성급 호텔 뷔페를 즐기고 있는 사진, 외제차를 타고 도심을 돌아다니는 사진, 성형외과에서 시술받을 준비를 하는 사진 등등 갑부들이나 할 법한 해외 쇼핑을 하고 사치를 부리고 있었어요. 너무 놀랐지만 그 사진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듣더라도 어머니의 안전부터 확인해야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전화를 다시 해봐도 어머니는 전화를 받지 않으셨어요. 대체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알 수가 없었죠. 저는 잠도 못 자고 초조하게 어머니의 전화만 기다렸어요. 아내도 저에게 이 소식을 듣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머리를 쥐어뜯으며 어떻게 된 일이냐고 호들갑을 떨었어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내가 이런 사달이 날 줄 알았어. 언젠가 일이 터질 것 같더라. 내가 다 아슬아슬했어. 당신,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장모님이 이럴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 그래, 내가 누누이 말했잖아. 친정엄마랑 시어머니랑 친하게 지내도록 두지 말라고.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랬던 거였는데 이미 일이 터졌어. 아니, 지금은 그건 중요하지가 않고 일단 우리 어머니 안전부터 확인을 해야겠어. 둘 다 패닉에 빠져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몇 시간 뒤에 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진짜 큰일이라도 났을까 봐 놀랐잖아요. 장모님은요? 어머니는 몸은 다친 곳 없으시고요? 아들, 엄마는 괜찮아. 그런데 사돈은 여기 경찰한테 붙잡혀갔어. 왜냐면 사돈이 나를 감금하듯이 붙잡고 있어서 내가 신고 좀 해달라고 여기 사람들한테도 부탁했어.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아까 보내신 장모님 사진은 뭐고요? 어머니는 이제 좀 괜찮으신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어요. 설명하면서 종종 울먹이셨지만 설명을 듣고 저희도 대충 어떤 일인지 파악을 할 수 있었어요. 알고 보니 장모님은 여태 단체에 들어온 후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을 해왔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사치를 부리는 데 써왔다는 것이었죠. 후원금을 받으면 그 금액 대부분을 기부하는 데 사용했다고 작성을 해왔는데 가짜 영수증을 만들거나 해외 기부를 했다고 하면서 후원금을 횡령했던 것이었어요. 본인이 큰 신뢰를 받고 있는 것을 알아서 직원들마저 속일 수 있었다고 했어요. 그렇게 횡령한 금액을 한국에서 사치 부릴 때 사용할 수는 없으니까 외국에 나가서 이런 짓을 하고 다닌 것이었어요. 이런 짓을 반복하다 보니 장모님은 더욱더 뻔뻔해진 것 같았어요. 대범하게도 어머니와 해외에 나가서도 이런 짓을 하고 다닌 것이었어요. 어머니가 눈치챌 수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았어요. 이번에도 외국에 나갔는데 봉사활동지에 어머니를 데려다 놓고 본인은 조금 봉사를 하다가
후원자를 만나러 가겠다면서 중간에 빠져나갔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장모님을 신뢰하셨으니 열심히 후원자를 모집하러 다닌다고만 생각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곳에서 오랫동안 봉사를 했던 한국 교민이 어머니를 보더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말을 걸어왔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장모님의 진짜 얼굴을 알려주겠다고 같이 미행을 하자고 했다고 했죠. 교민 말에 의하면 장모님의 행태를 알리고 싶었지만 장모와 연결된 한국 사람이 함께 온 적이 없어서 알릴 방법이 없었다고 해요. 처음에 어머니는 그 교민의 말을 믿지 않으셨다고 해요. 하지만 교민이 내미는 후원금 사용 내역을 찬찬히 살펴보자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후원금 내역에 적혀 있는 금액이 실제로 사용된 것 같은 금액보다 훨씬 많이 적혀 있었으니까요. 예를 들면 가난한 동남아시아 나라에 새 집을 짓는 금액의 경우 자재비에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금액이 적혀 있는 식이었어요. 아들, 내가 아무리 자재비를 몰라도 말이야. 이런 나라에서 아주 기본적인 방 두 칸집 만드는데 3억이 넘는 돈이 들지는 않잖아. 네가 공사 일을 하니까 한번 봐봐. 시멘트랑 나무값이 이렇게 많이 드는 게 맞니? 저도 그 내역서를 보았는데 한국에서 2층짜리 집을 지을 수 있을 만한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분명히 1층짜리 방 2개인 집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이 이렇게 들 수가 없었죠. 장모님은 이런 내역서를 여러 개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만큼 많은 돈을 횡령한 것이었죠. 그래서 내가 그 교민 말대로 사돈 뒤를 미행하기로 했어. 봉사활동을 하다가 사돈이 후원자들 만나고 온다고 갈 때 그 뒤를 따라갔지. 그 교민이 안내하는 대로 처음에는 시내에 있는 백화점으로 가더라고. 명품샵에 들어가서 온몸에 명품을 휘두르고 나오더니 그 다음에는 렌트한 외제차를 타고 5성급 호텔에 들어가더라. 거기 들어가서 비싼 뷔페를 먹고 나오는 것 같았어. 아무리 동남아라도 그 나라에도 상위 1%는 있겠지.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들도 있겠고 생각보다 꽤 있더라고. 그러고서는 성형외과로 가더라. 봉사활동할 때 얼굴이 좀 부어있길래 괜찮냐고 했더니 물갈이 하는 것 같다고 하더니 물갈이는 무슨 성형시술을 받고 온 거였어. 내가 정말 믿을 수가 없고 너무나 배신감이 들어서 손이 덜덜 떨리더라. 그래도 증거는 잡아야겠다 싶어서 멀리서라도 떨리는 손으로 열심히 사진을 찍은 거야. 그런데 성형외과에 따라 들어갔는데 그 성형외과는 VIP 전용이라 그런지 우리를 수상하게 여기더라고. 그래서 직원들한테 발각되어서 난리가 났는데 그 소리를 듣고 글쎄 사돈이 나온 거야. 그래서 나랑 딱 마주쳐 버렸지 뭐야. 내가 차라리 잘 되었다 싶어서 다 봤다고. 한국에 가서 이 모든 일을 전부 다 알리겠다고 했어. 그러고서 그곳을 나왔는데 너희 장모가 그 가게의 직원들을 시켜서 나를 붙잡아 오라고 했더라고. 내가 안 가겠다고 하는데 직원들이 얼마나 돈을 받았는지 죽어도 나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나도 죽어라고 도망을 갔지. 그리고 그때 너한테 전화를 한 거야. 그리고 나서 그 성형외과 직원들은 끝까지 어머니를 쫓아왔대요. 어머니는 거의 끌려가다시피 하면서 성형외과로 붙잡혀 갔다더라고요. 그랬더니 장모님이 저희 어머니를 붙잡아 놓고 그곳에서 시술을 받고 나가라고 했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안 내보내주겠다고요. 무슨 코 시술이랑 필러랑 관리를 받고 나면 보내주겠다고 했대요. 어머니를 공범으로 만들려는 것 같았다고 하더군요. 명품 가방이나 옷 같은 것들은 환불해버리면 그만인데 시술이나 관리는 환불이 안 되니까 그걸 하라고 강요를 했다고 하더군요. 공범이라는 증거로 남기려고요. 어머니는 완강히 계속 거부를 했는데 핸드폰도 빼앗아 가버리고 이거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것 아닌가 걱정하면서 버티고 있는데 얼마나 지났을까 경찰이 들이닥쳤대요. 아마도 그 한국 교민이 신고를 해준 것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장모님이 어머니를 불법으로 붙잡고 있다는 신고를 해서
그 업장도 다 뒤엎고 장모님을 체포하고 어머니를 구해주었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정말 이게 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며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어서 너무나 놀랐다고 하셨어요. 또한 배신감이 너무 심하게 들어서 눈물만 자꾸 났다고 했어요. 저 또한 배신감이 들면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크게 놀랐어요. 아내도 옆에서 그 이야기를 모두 듣더니 한숨을 푹푹 내쉬면서 말하는 것이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좀 더 정확하게 선을 그었어야 했는데, 제가 언젠가 이 사달이 날 줄 알았거든요. 사실 저희 엄마랑 아빠가 이혼을 했다가 다시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되었어요. 옛날에 엄마의 사치 때문에 아빠가 견디지 못하고 이혼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엄마가 다시 나타나서 새 사람이 되었다면서 아빠한테 다시 같이 살자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하는 봉사활동을 보여주고 그랬는데 그때쯤 아빠도 지병이 생기고 마음이 약해지셨던 터라 결국 다시 합치긴 했는데 저는 엄마를 완전히 믿지 않았거든요. 실은 그래서 엄마가 자선단체를 세우기 전에 모금에서 봉사를 다닐 때도 모금액 내역서를 몰래 본 적이 있어요. 꽤 큰 금액을 모았는데 기부하려고 구입한 물건들은 그에 비해 너무 소소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또 옛날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모금액으로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는 것 아닌가 의심을 했죠. 그런데 명확한 증거가 없으니 잡지는 못했어요. 어쨌든 겉으로는 봉사활동을 잘하고 다니고 기부도 하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요.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큰일이 되고 말았네요. 제가 좀 더 나서서 친정엄마를 차단했어야 했는데 실은 저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괜히 어머니만 고생을 하셨네요. 많이 놀라셨겠어요. 어서 한국으로 돌아오세요. 아내의 고백을 듣고 나서 저는 입이 떡 벌어져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장모님이 그런 음흉한 속내를 가진 사람이었다니 저와 저희 어머니는 완전히 속고 있었던 것이었죠. 장모님이 어느 순간부터 외국에 나가 봉사를 많이 하고 다녔는데 그게 다 한국 사람들의 눈을 피해 본인 사욕을 채우려고 했던 것이었다니. 그동안 장모님을 성심성의껏 도왔던 날들이 떠오르면서 배신감에 치를 떨 수밖에 없었죠. 저희 어머니는 다행히 그 한국 교민의 도움으로 한국으로 무사히 돌아오셨어요. 장모님 또한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들어오시게 되었죠. 한국에 오자마자 우리 어머니는 장모님의 두 얼굴을 전부 다 밝히고 횡령으로 고소를 하였어요. 두 분이 함께 일궈온 자선단체도 모두 없던 것이 되었죠. 직원분들에게는 죄송했지만 상황을 설명하고 단체를 정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모든 사실이 밝혀지자 난리가 났어요. 장모님은 그동안 후원을 해준 여러 사람들에게 고소를 당했어요. 횡령 장난질을 얼마나 심하게 쳤는지 모든 금액을 밝혀보자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였어요. 이런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받는다고 봉사나 헌신은 단체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하고 후원금은 장모가 꿀꺽한 셈이 된 거죠. 끝없이 들어오는 고소에 장모는 결국 우리 부부를 찾아와 애원을 하기도 했어요. 사위, 딸, 나 한 번만 도와줘. 내가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야. 처음에는 정말로 봉사도 기부도 열심히 했어. 근데 돈이 점점 많이 들어오니까 내가 욕심에 눈이 멀었나 봐. 정말 일시적으로 정신이 나가서 그런 거니까 한 번만 도와주면 내가 다시 열심히 살게. 앞으로는 정말로 힘든 사람들만 도와주고 내 사리사욕은 안 채우고 하여간 열심히 할 테니까 경찰에 가서 유리한 진술 한 번만 해줘. 아니면 벌금 낼 돈 좀 빌려줘. 어? 엄마는 옛날에도 그랬어. 아빠가 힘들게 벌어온 돈 엄마가 다 가져다가 명품 사 입고 남자들 만났는데 다 쓰고 그랬잖아. 그래서 나도 아빠가 엄마랑 이혼하는데 동의했던 거야. 잊었어? 그 버릇 다 버리고 왔다고 해서 아빠가 받아준 건데 전혀 바뀐 게 없었네.
아빠가 이 꼬라지를 안 보고 돌아가신 게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내가 왜 엄마를 도와줘야 해? 이건 엄마가 스스로 만든 상황이잖아. 엄마가 알아서 해결해. 나는 더 이상 엄마의 삶에 휘말려 들어가지 않을 거야. 아내는 매몰차게 장모의 부탁을 거절했어요. 그럴 만도 했죠. 그렇게 거절한 뒤 침울해하는 아내를 위로해 주었어요. 들어보니 장모는 뻔뻔하게도 저희 어머니에게도 연락을 했다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어머니 또한 장모를 차갑게 내쳤다고 하셨어요. 내가 한순간이나마 사돈 덕에 새 삶을 산다고 생각했던 게 참 억울하네요. 아니, 사람이 어쩌면 이렇게 앞뒤가 다를 수 있어요? 앞에서는 나한테 그렇게 잘하면서 뒤에서는 나를 이용해 먹을 계획을 얼마나 열심히 짜고 있었을 거야. 머리를 아주 팽팽 굴리고 있었겠지. 당신 같은 사람이랑은 내가 앞으로는 연락도 안 하렵니다. 본인 앞가림은 알아서 스스로 하시고 다음부터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 이용해 먹을 생각하지 마세요. 장모는 당연히 벌을 받게 되었어요.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 배상을 다 할 수도 없었고 꼼짝없이 형량을 받아 감옥에 가게 되었죠. 그게 벌써 몇 년 전 일이었어요. 장모는 본인이 저지른 죗값을 다 받고 작년에 출소를 하였어요. 그 뒤에 한 번인가 연락이 왔는데 제가 받아서 더 이상 연락하지 마시라고 한 뒤 연락을 끊었어요. 지금은 장모와 완전히 연을 끊고 살고 있어요. 아내도 본인 엄마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심지어 장모가 수감 생활을 할 때도 면회 한 번을 안 갔으니까요. 아내는 옛날에 부모님이 이혼을 할 때 친정엄마와 한 번 연을 끊었다가 다시 찾아왔을 때 기회를 한 번 준 것이었다고 해요. 그런데도 또 이렇게 크게 실망을 해서 앞으로는 연을 끊고 살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내는 본인 엄마만 생각하면 소름이 돋는다고 말해요. 본인도 피해자라고 말이에요. 우리 가족 모두 충격이 컸는데 특히나 저희 어머니가 가장 충격이 크셨어요. 어찌나 충격을 받으셨는지 그 이후 모든 일에 의욕도 없이 집안에만 계시려고 했어요. 안 그래도 아버지 없이 혼자 지내시다가 자매 같은 사돈이 생겨 오랜만에 밝게 사셨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고 생각하니 더 큰 외로움이 온 게 아닌가 싶었어요. 혹여나 우울감이 오거나 할까봐 걱정이 되어서 제가 일부러 어머니 집에 더 자주 갔어요. 처음에는 어머니도 한숨만 푹푹 내쉬면서 처져 계셨는데 점차 기운을 차리셨어요. 몇 개월 후에는 그래도 평소와 같은 모습을 회복하셨고요. 그리고 어느 날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 엄마가 생각을 해봤는데 말이야. 사돈 때문에 정말 큰 충격을 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사돈을 통해 알게 된 봉사활동과 기부활동이 가치가 있기는 했던 것 같아. 사돈이야 돈을 노리고 거짓말을 한 것이었지만 우리한테는 그 활동이 진짜였잖아. 마음이 허해서 생각해보니 봉사활동을 할 때는 행복했었어. 그래서 엄마는 다시 봉사를 시작해볼까 하고 너도 마음이 힘들면 같이 봉사를 하면서 이겨내보자. 지금은 좀 힘든 시기일 텐데 마음이 부자이면 힘든 일도 다 이겨낼 수 있잖아. 어머니의 말씀이 맞았어요. 저도 장모의 일로 큰 배신감을 느꼈지만 그만큼 봉사를 했을 때의 행복은 진짜였거든요. 그때 진심으로 행복했기 때문에 큰 배신감을 느낀 것 아닐까 싶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기운을 차리기 위해서라도 함께 봉사를 다니면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요새는 어머니와 함께 주말에 시간이 날 때마다 소소하게 봉사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예전처럼 자선단체를 세워서 무엇인가를 할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단순히 봉사를 함으로써 오는 뿌듯함과 행복을 느끼고 있어요. 요즘엔 아내도 저와 함께 동행을 하는 중이에요. 예전에는 장모 때문에 하기 싫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봉사는 좋다고 해요. 또 장모 때문에 마음이 상하신 시어머니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어서 시어머니가 봉사하러 가실 때 함께 하고 싶기도 하다고 하고요.
저는 여전히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중이에요. 아직도 갚을 빚이 있어서 사는 게 쉽지만은 않지만 어머니와 아내와 함께 봉사와 기부를 하면서 마음 부자가 되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제 현실이 녹록지 않지만 봉사를 하고 나면 모든 것을 감사해지고 제 자신이 쓸모가 있어진 기분이 들거든요. 이런 마음을 알게 된 것이 사기꾼 장모를 통해서라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지만 장모와 상관없이 좋은 일은 좋은 일이니까요. 장모에게 큰 배신을 당하기는 했지만 앞으로도 저희 부부와 어머니는 좋은 일을 하면서 서로 돕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가려고요. 주변에 있는 마음 따뜻한 사람들과 서로 의지해가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장모가 어떻게 살고 있을지는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텐데 요즘은 빈털터리가 되어 노숙자 쉼터에서 생활을 한다고 장모의 친언니인 이모님에게 들었어요. 이모님이 저희 아내에게 엄마를 용서하라며 받아주라고 했다는데 저희 아내는 여전히 강경했어요. 아내는 장모가 저희를 찾아오지만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이라며 혹여라도 찾아오면서 힘들게 하면 접근 금지 신청까지 할 생각이라고 하더라고요. 소중한 가족들에게까지 버림을 받는 장모의 최후는 너무 처참하네요. 그 벌 달게 받으셨으면 좋겠고 참여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긴 이야기였을 텐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마음 부자 되시고 늘 건강하세요.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